이게 대체 뭐야? 백지수표야. 피가 묻었어. 우린 지금 살인에 연루된 거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날 밤 비가 내렸어. 차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내 인생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대리운전 앱을 켜고 또 하나의 호출을 기다리던 나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 이 밤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화벨이 울렸어. 강남 한복판의 고급 클럽에서 걸려온 호출이었지. 주소를 보니 평소엔 가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 2, 3만 원짜리 팁을 기대하며 차를 몰았지. 클럽 앞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한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어. 명품 수트를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지. 보조 직원이 내게 다가왔어. 대리기사님이시죠? 회장님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요. 네,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면 될까요?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주소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드릴게요. 남자를 뒷좌석에 태웠어. 술 냄새가 진동했지. 고급 양주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출발하겠습니다. 차를 몰기 시작했어. 강남대로를 지나 한강대교로 향하는 길. 뒷좌석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룸미러로 슬쩍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어. 한강대교를 건너던 중이었어.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지. 뒷좌석의 남자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 여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어. 만취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지. 지금 어디냐고? 집에 가는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 걱정하지 마. 깔끔하게 처리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대리운전을 5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태워봤지만 이런 오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 한남동에 들어서면서 길이 한적해졌어. 가로등마저 듬성듬성한 고급 주택가였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 손님 도착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 룸미러를 다시 봤지. 그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 완전히 잠든 것 같았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 남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지.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여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 내 온몸이 얼어붙었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때 남자와 눈이 마주쳤지. 박군. 남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들어와. 문 닫고. 명령하는 투였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지.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좋아. 자네, 돈이 필요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 무슨 말씀을? 대리운전이나 하는 걸 보니 딱히 여유롭진 않아 보이는데. 얼마면 되겠나? 5억, 10억. 숨이 막혔어. 10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그의 입에서 나왔지. 저는 그냥 백지수표를 줄 테니 원하는 금액을 써. 대신 오늘 본 건 잊어. 간단한 거래야. 남자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어. 그리고 서명을 한 뒤 내게 건넸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일주일.
그 아내 결정해. 이 여자는 자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으면 돼. 차에서 내린 남자는 트렁크를 열었어. 그리고 여자의 시신을 들어 올렸지. 마치 물건을 옮기듯 아무렇지 않게. 일주일 뒤에 연락하지. 그때까지 이수표 잘 보관해. 남자는 시신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차에 올라탔어.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지. 100미러에 비친 뒷좌석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 뒷좌석에 핏자국? 그것만으론 부족할 거야. 게다가 그 남자가 회장이라고 했지. 재벌 회장이라면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 아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지.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안. 손님이 좀 멀리 가시는 바람에. 거짓말이었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 피곤해 보여요. 씻고 주무세요. 응. 그래야겠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칼을 든 남자의 손, 피를 흘리는 여자, 그리고 그 차갑던 눈빛.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옆에서 자는 수진이를 바라봤어.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지. 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검색했어. 실종 사건이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당연한 거였지.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테니까.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줬어. 여보, 밥 먹어요. 응, 고마워. 식탁에 마주 앉았어.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김치.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대리운전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할까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니야. 내가 건강 챙기는 게 더 중요해.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좋은 일. 그래, 백지수표 말이야. 하지만 그건 피로 얼룩진 돈이었지. 알았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 방법이 살인을 묵인하는 거라면?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였지. 여보세요? 김민준 씨죠? 어젯밤 대리운전 기사.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그 남자였지. 네,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다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이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기회예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긴장됐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 협박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였어. 그날 저녁 대리운전을 나가지 않았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 여보,
내일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어디 아파? 정기 검진이요. 부인과 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지.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죽임을 당했을까? 다음 날 수진이가 병원에 간 사이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용산구 한남동의 그 주소를 검색했지. 놀랍게도 그 집의 주인이 나왔어. 강태준. 태산그룹의 회장이었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지. 건설, 금융,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어. 그의 재산은 수조 원에 달했어. 더 조사를 해봤어. 강태준에겐 아내가 있었어. 한지은.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20년 전에 결혼했다고 나와 있었지. 슬하에 자녀는 없었어. 그렇다면 그날 밤 죽은 여자는 누구였을까? 애인?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후가 되어 수진이가 돌아왔어.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 어떻게 됐어? 괜찮아. 응. 괜찮아요. 뭔가 이상했어.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더 묻지 않았어.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테니까. 사흘이 지났어. 그동안 뉴스를 계속 확인했지만 시신 발견 소식은 없었어. 강태준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한 것 같았지. 대리운전을 나갔다 돌아온 어느 날 밤 또 전화가 왔어. 결정하셨나요? 강태준의 목소리였어.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군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양심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김민준 씨 부인, 이름이 이수진이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저는 모든 걸 알아요. 부인이 오늘 병원에 갔다는 것도,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도. 당신이 내일 낮 12시 태산그룹 본사 50층 회장실로 오세요. 안 오면 어떻게 될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전화가 끊겼어. 손이 떨렸어. 아내를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지.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이를 봤어. 그녀를 지켜야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어. 오늘 낮에 친구 만나고 올게. 누구요? 대학 동기.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태산그룹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어. 60층짜리 빌딩이었지.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어. 어디 찾으십니까? 50층 회장실에 약속이 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경비원이 전화로 확인을 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카드키를 건네줬지. 50층에서 내리시면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졌지. 50층에 도착했어.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몇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지. 김민준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어.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지. 직원이 노크를 했어. 회장님, 김민준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어. 넓은 사무실이었지.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 정장을 입은 모습은 그날 밤의 그와는 달라 보였지.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의자에 앉았어. 그가 차를 따라줬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돈을 거절했습니까? 피로 얼룩진 돈은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고결하시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도 살인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라. 그게 정말 살인이었을까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죽이는 걸. 보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으세요? 침묵했어. 사실 궁금했지. 그 여자는 제 비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스파이였죠. 스파이?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2년 동안 저희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죠. 그래도 죽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를 제거하려고 했죠. 저는 단지 먼저 행동했을 뿐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그의 말투엔 확신이 있었지.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보여드릴까요? 그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 화면에는 수많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있었지. 기밀 문서를 주고받는 내용들이었어. 이걸 경찰에 넘기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정 공방으로 몇 년을 끌다가 집행유예나 받겠죠. 그 사이 경쟁사는 우리 기술로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래도 김민준 씨, 당신은 이상주의자입니까? 현실은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합니다. 할 말이 없었어. 그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제 비서로 일하세요. 네. 그 자리가 비었어요. 당신이 그날 밤 본 것, 당신의 침묵, 이 모든 게 일종의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차라리 가까이 두는 게 낫겠어요. 저는 비서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3억 원, 어떻습니까? 3억 원. 지금 벌고 있는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 생각할 시간을. 지금 당장 대답하세요. 이것도 기회입니다. 거절하면 당신과 당신 부인은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당신 부인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 들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무슨 소리입니까? 유방암 3기.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어떻게? 저는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 부인의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룹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아내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3기라니. 부인은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정말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조건은 하나. 제 비서로 일하는 것. 그리고 그날 밤일은 영원히 있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내를 살려야 했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비서실에서 안내할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 다녀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응. 수진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무슨.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어떻게? 다 알아. 왜 말 안 했어?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든데. 아내를 꼭 안아줬어. 걱정하지 마. 다 해결할 수 있어. 수술비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새 직장을 구했거든. 정말요? 어디서요? 태산그룹. 회장 비서로 들어가게 됐어. 태산그룹이요. 그 큰 회사에. 응. 그래서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 여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 나도 같이 울었지. 하지만 내 눈물의 의미는 달랐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지. 다음 날부터 태산그룹에 출근했어.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를 가르쳐 줬지. 회장의 스케줄 관리, 문서 정리, 미팅 준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 강태주는 나를 가까이 뒀어. 중요한 미팅에도 데리고 다녔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 하지만 곧 알게 됐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어. 한 달이 지났어. 수진이는 태산그룹 계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 여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야.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병실에서 아내를 돌보며 생각했어. 이 모든 게 강태준 덕분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에게 완전히 묶였다는 걸. 회사 생활은 적응이 됐어.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도 체계적이었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강태준의 아내 한지은이었어. 처음 그녀를 본 건 회장실에서였어. 4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지. 여보, 새로운 비서예요? 응. 김민준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어.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엔 슬픔이 있었지. 며칠 뒤 강태준이 해외 출장을 갔어. 일주일 동안 중국에 간다고 했지. 그동안 나는 국내 업무를 처리해야 했어. 어느 날 오후 한지은이 회장실로 찾아왔어. 실례해요. 회장님 계세요? 아, 회장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그렇군요. 잊고 있었네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차를 끓여 드렸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 민준 씨,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부인분과 사이가 좋으세요? 네, 다행히도. 부럽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 회장님과는 우리 결혼은 계약이에요.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죠. 놀라운 고백이었어. 왜 그런 말씀을? 당신은 다른 비서들과 달라요. 뭔가 진실된 게 느껴져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어. 눈빛이 애절했지. 저는 그냥 제발 들어줘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한지혜는 자주 회장실을 찾았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지. 저는 25살에 태준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아나운서였죠. 그는 잘생기고 부자였고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랑했습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그가 원한 건 트로피 와이프였다는 걸. 아름답고 우아한 장식품 말이에요. 회장님이 그렇게. 태주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감정이란 게 없죠. 필요한 건 얻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날 밤 그가 보여준 냉정함이 떠올랐지. 그래도 이혼은 안 하시나요? 할 수 없어요. 결혼 계약서에 이혼 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 민준 씨, 혹시. 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거절할 수 없었어. 그녀의 외로움이 느껴졌으니까. 물론입니다. 강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민준,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 집에서도 일을 봐야 해. 집무실이 있거든. 회장님 댁에서요? 문제 있나? 아닙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지. 수고했어. 내일은 아침 9시에 우리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저택을 다시 찾았어.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집사가 안내해줬어. 2층에 있는 서재로 갔지.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 왔군. 오늘부터 여기서도 일을 볼 거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사람과 친해진 것 같던데? 심장이 뛰었어.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눴습니다. 좋아. 계속 친하게 지내. 네. 내 말 들었지. 집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어. 무슨 뜻인지. 그대로야. 집사람이 외로워하거든. 친구가 필요해.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자기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걸까? 점심때가 됐어. 한지은이 식당에 나타났지. 어머, 민준 씨. 오늘은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럼 같이 점심 드실래요? 강태준이 말했어. 그래, 같이 먹어. 나는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여보, 점심도 안 먹고 가요?
아빠. 저녁에 봐. 강태준이 나갔어. 한지은과 단둘이 남았지. 민준 씨 때문에 미안해요. 제 남편이 일을 너무 시키나 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맛있게 드세요.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어. 민준 씨 부인분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치료요? 무슨 일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은 잘하죠. 필요한 사람에겐 아낌없이 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 부인께선 행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한 게 없지만 공허해요. 회장님과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필요해서 곁에 둘 뿐이죠. 그럼 왜 떠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게 그 사람 덕분이니까. 가족도 친구도 없어요. 저는 그냥 금빛 세장 안의 새예요. 가슴이 아팠어. 그녀의 고독이 느껴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당신이 여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이후로 자주 한지은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 꿈, 그리고 상처를 들려줬지. 나도 조금씩 내 이야기를 했어. 물론 그날 밤 일은 빼고. 어느 날 강태준이 또 출장을 갔어. 이번엔 2주일 동안 일본에 간다고 했지. 민준, 그동안 집사람 좀 챙겨줘. 네. 외롭다고 하더라고. 자네가 좀 상대해줘.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어. 대체 무슨 의도인 거지? 강태준이 떠난 날 한지은이 전화를 했어. 민준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요. 저는 제발요. 부탁이에요. 거절할 수 없었어. 저택으로 갔지.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지. 요리사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민준 씨 좋아할 만한 메뉴로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가 와인을 따랐어.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술을 잘. 오늘만이라도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와인을 받았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지. 민준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당신에게 끌려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저는 유부남입니다. 알아요. 저도 유부녀고요.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 부인은 병원에 있고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위험한 제안이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어. 그녀의 외로움이, 슬픔이, 아름다움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어. 그때 그녀가 내 손을 잡았지. 가지 마요. 오늘 밤만이라도
옆에 있어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 순간 이성이 무너졌어. 그날 밤 선을 넘었어. 한지은과 나는 서로를 위로했지. 아니, 위로라는 핑계로 욕망을 채웠어.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내가 병원에서 투병 중인데 나는 다른 여자와 후회해요? 한지은이 물었어. 저는 괜찮아요. 저도 죄책감 들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계속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만이라도. 그건 당신도 원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사실이었어. 나도 원하고 있었지. 이 위험한 관계를. 그날 이후로 강태준이 출장가 있는 동안 한지은과 만났어.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점점 무뎌져 갔어. 이 주일이 지나 강태준이 돌아왔어. 그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잘 있었나? 네, 회장님. 집사람은? 잘 계십니다. 그래, 수고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 며칠 뒤 강태준이 나를 불렀어. 민준, 자네 요즘 열심히 하더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특별 보너스를 주려고 해. 1천만 원. 감사합니다만. 왜 갑자기? 자네 부인 치료비에 보태. 항암 치료가 돈이 많이 들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집사람과 잘 지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소름이 돋았어. 혹시 알고 있는 건가? 그저 계속 잘해줘. 부탁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날 밤 한지은에게 전화가 왔어. 민준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보너스를 주시더군요. 그것뿐이었나요? 부인을 잘 챙겨주라고. 역시 저 사람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분명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저 사람은 모든 걸 계산해요. 우리 관계도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나 봐요. 무슨 이익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 사람은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어. 강태준이 정말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어떤 계획의 일부라면?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경찰이 찾아왔지. 강태준 회장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강태준이 나왔어.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박미선 씨라고 아십니까? 내 심장이 멎었어. 그날 밤에 그 여자, 이름이 박미선이었구나. 우리 회사 전 직원이었습니다. 왜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퇴사한 지 꽤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한 4개월 전쯤 퇴사 면담 때였을 겁니다.
혹시 그날 밤 어디 계셨는지 제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스케줄 다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이 나를 봤어. 4개월 전 12월 15일 회장님 스케줄이 어떻게 됐죠? 손이 떨렸어. 바로 그날이었어. 잠시만요. 컴퓨터를 켜서 스케줄을 확인했어. 물론 거짓 스케줄이었지. 강태준이 미리 만들어둔. 그날은 중국 출장 중이셨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경찰이 나간 뒤 강태준이 나를 봤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지. 잘했어.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거였어. 심지어 출입국 기록까지 조작했을 거야. 회장님, 저는 걱정하지 마. 다 처리됐어. 증거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경찰이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설사 찾는다 해도 자네가 공범이 될 뿐이지. 협박이었어. 나는 이미 그의 공범이 돼 버렸어. 그날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어. 박미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 그녀의 마지막 표정, 두려움에 질린 눈빛. 수진이가 걱정했어.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지. 한지은과의 관계도 계속됐어. 아니,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 강태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까. 어느 날 한지은이 말했어. 민준 씨, 우리 도망가요. 뭐라고요? 이 생활에서 벗어나요. 둘이서 멀리 가요. 그럴 순 없습니다. 왜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요. 제 아내가, 당신 아내는 치료받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은 어디서?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있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요. 10억 정도 돼요. 10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 하지만, 제발요. 저 혼자선 못해요. 같이 가요. 유혹적이었어. 하지만 불가능했지. 안 됩니다. 회장님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시간을 주세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사실 방법 같은 건 없었어. 하지만 그녀에게 희망을 줘야 했지. 며칠 뒤 강태준이 나를 다시 불렀어. 민준, 자네 요즘 집사람과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그죠? 좋아. 아주 좋아. 계속 그렇게 해줘. 회장님, 저는 이상하지. 왜 내가 이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줄까? 내 아내는 우울증이 있어. 심각한 수준이지.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 놀라운 사실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잖아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나타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약도 잘 먹고 웃기도 하더라고. 그건 자네가 그녀에게 희망을 준 거야. 사랑이라는 희망을.
회장님, 저희는 알아.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난 상관없어. 오히려 고마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왜 그런 겁니까? 내겐 사랑이 필요 없어. 하지만 아내는 필요해. 대외적 이미지 때문이지. 그녀가 안정적이어야 내 입지도 안정적이야. 그래서 그래. 자네를 이용하는 거야. 자네가 그녀를 잡아줘. 그 대신 나는 자네 아내를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신분도 보장해줘. 완벽한 거래였어. 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저는 인간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물론이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 자네는 이미 공범이야. 그날 밤 일을 기억하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이었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박미선 건 자네도 신경 써. 경찰이 또 올 수 있어. 하지만 증거는 만들 수 있어. 필요하다면 자네를 범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완전히 그의 손안에 갇혀버렸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봤어.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 여보,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래? 종양 수치가 많이 떨어졌대요. 치료가 잘 되고 있대요. 정말 다행이다. 아내를 껴안았어. 눈물이 났지.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 여보, 울어요? 기뻐서 그래. 저도 기뻐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 아니야. 악마와의 거래 덕분이지. 다음 날 한지은이 또 전화를 했어. 민준 씨, 오늘 저녁 만날 수 있어요? 부인, 우리 이제 제발요.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만났어. 그녀는 심각한 표정이었지.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무슨 뜻입니까? 박미선, 그 여자 얘기 들었죠? 심장이 뛰었어. 어떻게? 저도 알아요. 우리 남편이 죽였다는 거. 그건 부정하지 마요. 그날 밤 당신이 대리운전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게 탈로 난 거였어. 어떻게? 우리 남편의 서재에 있는 자료를 봤어요. 모든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요. 그리고 박미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남편은 이전에도 사람을 죽였어요. 최소 3명은 되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럴 리가. 증거도 있어요. 서재에 숨겨둔 파일들이요. 저는 복사해뒀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면 저도 끝이에요.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편의 힘을 알잖아요. 맞는 말이었어. 그럼 어떡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해결? 무슨? 죽여요.
우리 남편을. 충격적인 제안이었어. 미쳤습니까? 그건 살인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여러 번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라니.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살 거예요? 그 사람의 꼭두각시로. 할 말이 없었어.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호텔에서 나와 걷고 또 걸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지. 강태준을 죽인다. 그건 또 다른 범죄야. 하지만 그를 살려둔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 수진이는 자고 있었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살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공범이 아니었나? 박미선의 죽음을 묵인한 순간부터 며칠을 고민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 한지은에게 전화를 했어.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어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야 해요. 절대 들키지 않을 방법으로. 고마워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들어볼래요? 말해보세요. 우리 남편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인 별장에 가요. 혼자서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왜 혼자? 그곳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이 기회예요. 계속 말해보세요. 별장은 산속에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날 밤 당신이 가는 거예요. 저요? 네. 당신은 회장 비서잖아요. 긴급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로 보이게 해야 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정말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왔어. 강태준이 말했지. 오늘 별장에 갈 건데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참, 저녁 늦게까지 서류 작업 부탁해. 월요일 미팅 자료 준비해야 하거든. 알겠습니다. 그가 떠났어. 계획대로였지. 저녁 9시 한지은에게 연락이 왔어. 지금 출발하세요. 주소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어.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어. 별장에 도착했어. 불이 켜져 있었지. 강태준이 안에 있다는 뜻이었어. 주머니 속 칼을 만졌어. 한지은이 준 것이었지. 추적이 안 되는 칼이라고 했어. 초인종을 눌렀어. 강태준이 문을 열었지. 민준, 무슨 일이야? 긴급 서류가 있어서요. 월요일 미팅 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어. 넓은 거실이었지.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어. 커피 한 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류를 꺼냈어. 하지만 손이 떨렸지. 긴장했나? 손이 떨리는데? 아, 네. 좀 추워서요. 그래. 벽난로 앞으로 와. 벽난로 앞으로 갔어. 그리고 뒤를 돌아봤지. 강태준이 등을 보이고 서류를 읽고 있었어.
지금이야. 지금 해야 해. 칼을 꺼냈어. 손잡이를 꽉 쥐었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어. 그때였어. 강태준이 말했지. 할 수 있겠어? 멈췄어. 뭐라고요? 나를 죽일 수 있겠냐고. 돌아봤어. 그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지. 무슨, 칼 들고 있는 거 알아. 뒤에서도 느껴져. 온몸이 얼어붙었어. 집사람이 시켰지? 나를 죽이라고.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봤어. 하지만 놀란 표정이 아니었지.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어. 왜, 모른 척한 겁니까? 재미있어서. 자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람 목숨, 그게 뭐가 대단한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 자, 이제 해봐. 날 죽여봐. 저는 못하겠지.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칼을 떨어뜨렸어. 손에 힘이 없었지. 역시 알고 있었어. 강태준이 다가왔어. 그리고 칼을 주워들었지.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 경험이 없으면 더더욱. 당신은, 나는 5명을 죽였어. 5명. 첫 번째는 대학 때였지. 룸메이트였어. 시험 문제를 훔쳐본 놈이었어. 담담하게 말하는 게 더 소름 끼쳤어. 왜 그런 짓을? 방해가 됐으니까. 내 길을 막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해.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당신은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야. 나는 현실주의자일 뿐이야.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 강태준이 받았지. 여보세요? 아, 형사님.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었어. 네, 저 지금 별장에 있습니다. 왜요? 민준이가요? 나를 봤어. 그리고 미소를 지었지. 네, 여기 있습니다. 급한 서류 때문에 왔다고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 경찰이 자네를 찾더군. 박미선 건으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왔대. 자네 차에서 박미선의 DNA가 나왔다는군. 불가능했어. 그날 차를 완전히 청소했는데. 어떻게? 내가 심어뒀지. 자네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왜 그런 짓을? 보험이야.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완전히 계획된 함정이었어. 이제 자네는 선택해야 해.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계속 나와 함께 일하든지. 저는 참고로 자네 아내 치료비는 내가 대고 있어. 내가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 완벽한 올감이었어. 그리고 집사람, 그녀도 공범이야. 자네한테 살인 교사를 했으니까. 자네가 자수하면 그녀도 끝이야. 모든 게 그의 손 안에 있었어. 어때? 계속할 거야? 할 수밖에 없겠죠. 현명한 선택이야. 그날 밤 별장을 나와 서울로 돌아왔어. 차 안에서 울었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여보, 경찰이 다녀갔어요. 뭐라고?
당신을 찾는다고.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오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 다음 날 경찰서에 출두했어. 강태준이 변호사를 붙여줬지. 김민준 씨, 4개월 전 12월 15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 씨를 태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차에서 박미선 씨의 DNA가 검출됐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누군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 형사님,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날 밤 목격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럼 더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협조하겠습니다. 김민준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 변호사가 말했지.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약해요. 이 정도로는 기소도 어렵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장님이 잘 처리하실 겁니다. 강태준의 힘이었어. 그는 경찰도 조종할 수 있었지. 회사로 돌아갔어.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지. 어땠나?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그 정도야 문제 없어. 곧 풀릴 거야. 정말입니까? 내가 담당 검사를 아니까. 잘 이야기하면 돼. 역겨웠어. 모든 게 돈과 힘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고마워, 민준. 잘 버텨줘서. 별 말씀을요. 이제 곧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 자네도 참여하게 될 거야.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때가 되면 알려주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날 저녁 한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어. 민준 씨, 실패했죠. 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쉽게 당할 리 없죠.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지쳤어요. 부인.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네. 이 관계는 잘못됐어요. 계속하면 우리 모두 파멸해요. 하지만 부디 행복하세요. 부인분과 전화가 끊겼어. 마지막 인사였지. 그날 밤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지만 할 수 없었지. 그녀를 지켜야 했으니까.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김민준 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수사를 종결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출국 금지도 해제됩니다. 강태준이 해낸 거였어. 회사에서 그가 말했지. 이제 빚을 갚을 때야. 무슨 뜻입니까? 새 프로젝트 말이야. 자네가 핵심 역할을 할 거야. 무슨 일입니까? 경쟁사 정보를 빼오는 거야. 산업 스파이 일이지.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자네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나? 하지만 박미선처럼 되고 싶나? 아니면 자네 아내가? 협박이었어. 하지만 효과적이었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브리핑 받아. 새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했어. 경쟁사에 잠입해서 신기술 정보를 빼내는 거였지. 위험한 일이었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준비해뒀어. 자네 가짜 이력서로. 가짜 이력서요? 응. 자네는 이제 최민준이야. IT 전문가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 경쟁사가 어딥니까? 신성전자. 우리 최대 라이벌이야. 일주일 뒤 신성전자에 입사했어. 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근 날 긴장됐어. 들킬까봐 두려웠지. 최민준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보니 경력이 화려하시던데. 우리 회사에 왜 오셨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팀원들을 소개받았어. 모두 친절했지. 죄책감이 밀려왔어. 업무는 서버 관리였어. 회사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지. 강태준이 계획한 대로였어. 한 달이 지났어. 회사에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 그럴수록 죄책감은 커졌지. 강태준이 연락을 해왔어. 이제 시작할 때야. 무엇을요? 신기술 자료 말이야. 다음 주까지 빼내. 하지만 거절은 없어. 알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 남았어. 야근하는 척하면서 서버에 접속했지. 신기술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어. 다운로드를 시작했어. 수천 개의 파일이었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어. 야근하세요? 박현수 팀장이었어. 네,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고생하시네요. 저도 서류 찾으러 왔어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화면에는 다운로드 진행창이 떠 있었지. 아, 최 씨. 다음 주 회식 참석 가능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만. 팀장이 나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다운로드가 완료됐어. USB에 복사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지. 다음 날 강태준에게 자료를 넘겼어. 잘했어. 이게 바로 필요했던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됩니까? 아직 일러. 더 필요한 게 있어. 뭡니까?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 그것까지 가져와. 끝이 없었어. 2달이 더 지났어. 계속해서 자료를 빼냈지.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어. 어느 날 박현수 팀장이 불렀어. 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회사 보안팀에서 조사 중이래요.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됐대요.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래요? 네. 우리 팀도 조사받을 거예요.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없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조심하세요. 위험했어. 이대로 가다간 발각될 거야. 강태준에게 연락했어. 회장님, 보안팀이 조사 중입니다. 알아. 걱정 마. 곧 처리할 거야. 처리요? 보안팀장을 매수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혐의를 씌울 거고. 누구한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자네는 계속 자료만 빼내.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같은 팀의 후배가 체포됐지. 이준호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가 끌려갔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 거였지. 박현수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 아니, 준호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팀장님, 증거가 있나 봅니다. 증거, 조작된 거 아닐까? 마음이 아팠어. 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어. 그날 밤 강태준에게 따졌어. 준호는 무고합니다. 알아. 하지만 필요한 희생이야. 필요한 희생이라니 사람 인생을 뭘로 보는 겁니까? 도구.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승리야. 그리고 나는 항상 이겨. 싸움은 소용없었어. 그는 변하지 않았지. 준호의 체포 이후 회사 분위기가 무거웠어.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 준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증거가 있다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 그럴 사람 아닌데.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어. 며칠 뒤 준호의 아내가 회사를 찾아왔어.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은 억울해요. 그녀는 울면서 호소했지.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 남편을 모함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모두 내 잘못이었지. 그날 밤 수진이에게 물었어. 여보,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만약 말이야. 그래도 당신 편이죠.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 이런 나를 믿어주는 그녀에게. 다음 날 강태준이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 이제 신성전자는 끝이야. 다음 타깃으로 넘어가자. 다음 타깃이요? 글로벌전자. 거기서 3개월 일해. 또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뭘. 끝이 없었어.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때 한지은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민준 씨, 만날 수 있어요? 부인,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야 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내일 오후 3시 이태원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어. 한지은은 이미 와 있었지.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이것 좀 봐요. 그녀가 서류 뭉칠 건넸어. 강태준의 비밀 계좌 자료였지. 어떻게 이걸? 우리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요. 엄청난 비자금이 있어요. 얼마나요? 5천억 원 정도. 놀라운 금액이었어. 이걸로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가져요. 네. 횡령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경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그 돈을 빼내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는 비밀번호를 알아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술 취했을 때 봤어요. 비밀번호를 메모해둔 걸. 위험한 계획이었어. 하지만 유혹적이기도 했지. 생각해 볼 시간을.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요. 10일 동안 중동에 가요. 그 사이에 해야 해요. 혼자서는 못합니까? 저는 은행 거래를 모르니까요. 당신은 회사 재무도 다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 비서 일하면서 재무 업무도 배웠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뒤 강태준이 출장을 갔어. 계획을 실행할 때였지. 한지은과 함께 은행에 갔어. 비밀 계좌가 있는 곳이었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계좌 이체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한지은이 대리인 위임장을 보여줬어. 물론 위조된 거였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장됐어. 혹시 들키는 건 아닐까? 확인됐습니다. 이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5천억 원입니다. 네, 5천억이요? 네. 해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금액이 크니까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승인서 있습니다. 또 위조 서류였지. 강태준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체가 성공했어. 이체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어. 성공한 거였지. 5천억 원을 빼낸 거였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한지은이 흥분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죠. 그건 내일 하면 돼요. 오늘은 축하해요. 하지만 불안했어. 너무 쉽게 성공한 것 같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 수진이가 웃으며 맞이했지.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재발 확률도 낮다고 하셨어요. 아내를 꼭 안았어. 눈물이 났지. 이제 그녀는 안전해. 더 이상 강태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 여보, 왜 울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도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악마와의 거래 덕분이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한지은에게 연락했어. 오늘 경찰에 갈까요? 네. 오후에 만나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뭔가 잘못됐다는. 회사로 출근했어.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 그때 강태준이 나타났어. 회장님 출장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어. 어젯밤에 돌아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래요? 응.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네. 5천억 원. 누가 가져갔을까?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 저는 자네와 집사람이 했지. 부정할 수 없었어.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응.
집사람이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간 것도, 은행에 간 것도 다 감시하고 있었거든. 함정이었어. 완벽한 함정. 왜 막지 않았습니까? 재미있잖아. 자네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사람 인생을 가지고. 그래. 그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야.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선택지를 주지. 경찰에 자수하든지 아니면 계속 나와 함께 일하든지. 돈은요? 이미 회수했어. 어젯밤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였어. 집사람은요? 그녀는 따로 처리할 거야. 처리라니요. 자네가 알 필요 없어. 한지은이 위험해. 그녀에게 연락해야 해. 회장님, 저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오늘 밤까지 사무실을 나와 한지은에게 전화했어. 하지만 받지 않았지. 문자도 답이 없었어. 불안한 마음에 한남동 저택으로 갔어. 집사가 나왔지. 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인께서는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안 보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 한지은이 사라진 거였지. 강태준에게 전화했어. 한지은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안전한 곳이요? 응. 요양원. 정신병원 말이야. 네. 집사람이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거든. 강제 입원 조치를 취했지.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어. 의사 진단서도 있고 모두 매수한 거였지. 의사까지. 당신은 오늘 밤까지 결정해. 자네의 선택을 기다리지. 전화가 끊겼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집에 돌아왔어.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같이 저녁 먹어요. 식탁에 앉았어.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지.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회사 그만둘까요? 다른 직장 찾으면 되잖아요. 당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만두고 싶었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생각해 볼게. 정말요? 우리 조금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났어. 고마워.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저야말로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그녀를 꼭 안았어. 이 사람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결심했어. 강태준에게 전화를 했지.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나? 제가 아는 모든 걸 경찰에 말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공범으로 잡혀가겠네. 상관없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양심, 그게 밥 먹여주나? 자네 아내 치료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충분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
떨렸지만 후련했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어. 진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 사건에 대해서요. 형사가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어.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박미선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말했어. 강태준이 저지른 살인들, 산업 스파이, 횡령 모든 것을.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은 씨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도요. 한지은 씨는 어디 계십니까? 강태준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 이제 시작이었지. 진실을 밝힐 시간이. 하지만 강태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 며칠 뒤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 김민준 씨,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된 것으로 판명됐고요. 편집이라뇨?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한지은 씨는 정신병 진단을 받은 상태라 증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 봤습니다. 강태준이 박미선을 죽이는 걸. 그날 밤 강태준 씨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모든 게 막혀 있었어. 그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한 거였지.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허위 신고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태준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였어. 집에 돌아왔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말해줘요. 수진아. 네. 미안해. 내가 잘못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 그날 밤 목격한 살인부터 강태준과의 거래, 한지은과의 관계까지. 여보, 이럴 수가. 수진이는 울었어. 배신감과 충격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지키려고. 너를 치료하려고. 저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내가 약했던 거야.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해결하자.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 힘들겠지만 함께 할게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웠어. 이런 나를 버리지 않는 그녀가. 다음 날 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 생각이 바뀌었나? 아닙니다.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해. 무슨 뜻입니까? 자네 아내 병원 기록 있지? 암 치료받은 거. 그게 사실은 보험 사기였다는 증거를 만들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증거가 있으면 진실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당신은 그리고 자네 명의로 된 해외 계좌도 만들었어. 횡령 증거로 쓸 거야.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 나를 범죄자로 만들 준비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재미있잖아. 자네가 발버둥 치는 거. 저는 사람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사람,
사람은 다 도구일 뿐이야. 쓸모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거지. 전화를 끊었어. 분노가 치밀었지.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 여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어. 한지은을 빼내야 해. 정신병원에 있다고 했죠. 응. 그녀가 증언하면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어. 어떻게 빼내죠?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간 조사했어. 한지은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지. 강남의 한 정신병원이었어. 병원에 찾아갔어. 하지만 면회가 거부됐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 불가능합니다. 저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막혀 있었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 여보, 제가 병원에 취업하면 어떨까요? 취업? 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한지은 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해. 괜찮아요. 해볼게요. 일주일 뒤 수진이가 그 병원에 취업했어. 단기 계약직이었지만 충분했어. 한지은 씨를 봤어요. 어떻던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약을 많이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는 못했어요.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서요. 계획을 세워야겠어. 며칠 동안 준비했어. 그리고 실행할 날을 정했지. 그날 밤 수진이가 야간 근무를 섰어. 나는 병원 밖에서 대기했지. 자정이 넘었을 때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 지금 나와요. 병원 뒷문으로 갔어. 수진이가 한지은을 부축하고 나왔지. 빨리 타요. 차에 태우고 출발했어.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차가 따라왔지. 추격하는 것 같아요. 알아. 따돌려야 해. 급하게 골목으로 꺾었어. 하지만 상대도 따라왔지. 여보, 조심해요. 추격전이 벌어졌어. 서울 한복판에서. 간신히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 친구의 빈 사무실이었지. 한지은을 눕혔어. 그녀는 몽롱한 상태였지.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것 같아요. 깨어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한지은이 눈을 떴어. 여기가 어디죠? 안전한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준 씨. 맞죠? 네. 저희가 부인을 빼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강태준의 범죄를. 알아요. 할게요. 제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믿지 않을 거야. 정신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슨 방법이요? 언론을 이용해야 해요. 언론이요? 네. 탐사보도 기자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에게 연락했어. 그리고 만남을 요청했지. 무슨 제보입니까? 재벌의 연쇄살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류도요. 흥미롭군요. 만나죠. 며칠 뒤 기자를 만났어.
한지은도 함께였지. 이분이 증인입니까? 네. 한지은입니다. 강태준의 아내죠. 강태준, 태산그룹 회장. 네. 기자의 눈빛이 변했어.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한지은이 모든 걸 말했어. 박미선의 죽음, 다른 살인들, 비자금, 모든 것을. 증거는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계좌 정보도요.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강태준은 막강한 권력자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나갔어. 일면 톱 기사였지. 태산그룹 강태준 회장, 연쇄살인 의혹, 폭탄 같은 기사였어. 전국이 발칵 뒤집혔지. 기사가 나간 뒤 상황이 급변했어. 검찰이 움직였고 강태준은 긴급 조사를 받게 됐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어. 모두 거짓입니다. 제 아내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김민주는 저를 공갈하려던 사람입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어. 그의 편을 드는 기사들이 쏟아졌지. 강태준 회장, 무고한 피해자인가? 정신병 환자의 망상이 만든 누명. 여론이 분열됐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수진이가 걱정했어. 여보,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 진실은 결국 밝혀져. 하지만 저 사람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신성전자의 이준호가 나타난 거였지. 김민준 씨죠. 준호 씨, 어떻게? 저도 증언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누명을 쓴 사건. 조사하다 보니 강태준과 연결되더라고요. 증거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체포된 건 조작이었어요. 강태준이 배후였고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 그것도 피해자가. 준호의 증언과 증거가 검찰에 제출됐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 태산그룹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였어. 저는 태산그룹 재무팀장입니다.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증인이 늘어났어. 강태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어. 태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강태준은 구속됐지. 강태준을 살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뉴스에서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이 나왔어. 믿기지 않았지.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 여보,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판이 남았어. 재판은 몇 달간 진행됐어.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제출됐지. 나도 증인으로 출석했어. 증인은 피고인 강태준이 박미선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확실히 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말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은 나를 쏘아봤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 한지은도 증인으로 섰어. 피고인은 최소 5명을 살해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았고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 준호도 증언했어. 저는 무고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모두 강태준의 계획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도 줄줄이 증언했어. 비자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판사 명단도 있습니다.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어. 피고인 강태준은 권력과 돈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 며칠 뒤 판결이 나왔어.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 재벌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중형이었지. 강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 끝까지 오만했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됐어. 강태준은 감옥에 갔어. 30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어. 나와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 조용한 동네의 작은 가게였지.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 대리운전도 비서 일도 하지 않았지. 한지은도 새 삶을 시작했어.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재산 분할도 받았지. 그녀는 그 돈으로 상담센터를 열었어.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좋은 일이네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셨어. 연인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어. 이준호도 찾아왔어.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준호 씨가 고생하신 건 제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한 거죠. 새 직장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번엔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 여보, 임신했어요. 정말? 네. 벌써 2달 됐대요. 눈물이 났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당신이 진실을 선택해줘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 딸이었지.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어. 희망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 정직하게 살겠다고. 진실을 선택하겠다고. 카페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지.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자주 올게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 돈도 많지 않고 큰 집도 없었지만 수진이가 말했어. 여보,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나도. 그때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거짓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 그때 숨겼던 거. 이제는 괜찮아요. 모두 용서했어요. 저녁에 뉴스를 봤어. 강태준에 관한 소식이 나왔지. 태산그룹 전 회장 강태준, 복역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며칠 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강태준 전 회장, 향년 60이 새로 사망.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 미움, 동정, 안도감.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가 말했어. 응, 끝났어. 강태준의 장례식은 조촐했어. 아무도 찾지 않았지. 그가 밟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 나는 장례식장에 갔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빈소 앞에 섰어. 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지. 살아생전의 오만한 표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얼굴이었어.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절을 하고 돌아섰어.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 카페로 돌아왔어. 희망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 아빠. 그래, 희망아. 아이를 안아 올렸어. 이 작은 생명이 내 전부였어. 수진이가 커피를 건넸어.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해가 저물고 있었어.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지. 아름다운 풍경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어. 그날 밤, 악몽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았지. 수진이와 희망이를 바라봤어. 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함께 해줘서. 우리는 껴안았어. 세 식구가 함께. 그리고 다짐했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겠다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날 밤의 비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 진실을 선택했으니까. 양심을 지켰으니까. 희망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 아빠, 비 와요. 그래, 비가 오네. 비 좋아요. 깨끗해져요. 맞아. 모든 걸 씻어내지. 비는 계속 내렸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며 목격한 그 장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지만 동시에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양심과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비는 밤새 내렸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진실을 선택한 자의 새로운 삶. 카페 문을 열며 인사했어.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그것이 그날 밤 목격자가 된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